우크라이나 얘기 잠깐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지금 완전 울상이랍니다. 울상이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젤렌스키가 서방 국가들 실망해요. 이러고 있답니다 지금. 미국 갔다 오면서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네. 어떡합니까 젤렌스키? 이제 전략이 끝났다고 봐야죠. 네. 정치생명 끝났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버리는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동안 어떻게 버릴까 생각하다가 잘 됐다 싶을 거예요. 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싶은데 네. 명분이 없었는데. 수치스러운 패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패권이 막 몰락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할까. 그래서 휴전회담 얘기를 계속 꺼냈던 거예요. 예. 휴전하자. 네. 근데 2.8 전쟁이 터지면서 관심사가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는 싹 잊혀지고 있지 않죠. 네네. 이런 것은 사실 미국한테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결국 유럽 패권을 상실하는 건 똑같거든요. 미국에서는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망하는 길인데 네. 어쨌든 안 되니까 발을 빼자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좀 약간 좀 갈렸더라고요. 네.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야 된다. 네. 하는 파랑 야 우크라이나 안 되고 일단 이스라엘만 지원하자 일단 예산은 그거라 통과시키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에 지금 트럼프가 상당한 네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는 이제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기 힘든다. 이미 좀 무너졌다. 네. 인류 국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예. 그래서 트럼프는 자국 중심주의 정치를 계속 주장했었죠. 네. 그리고 좀 그 배경을 또 깊게 들어가면 미국 정치가는 다 누구나 이 네오콘, 네. 군산복합체나 아니면 월가 쪽과 관련이 있어요. 그쪽에 후원을 받든 예. 그쪽에 이제 끈앞풀이든 하여튼 그쪽과 묶여져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트럼프는 거기서 보면 아주 특이한 인간이죠. 예. 얘는 부동산업자예요. 네, 그렇죠. 저 트럼프 타워, 네. 트럼프 빌딩 세우는. 빌딩 세워서 땅 네. 사고 팔아서 돈 버네요. 아. 그러니까 얘는 네오콘하고도 관련이 없고 월가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자기 돈으로 정치 전쟁과 주식하고는 보다는 땅이군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진짜 그 부동산업자다운 사업가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게 있는데 이게 미국 정치인 중에서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특이하다. 예, 그 대권 주자까지 올라간 사람이 네네. 뭐 월가에서 자유롭고 또 뭐 군산복합체하고 관련이 없다.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단하라고.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자기네들 대대로 좀 그런 건데 지금. 주류 세력에서 볼 때 완전 빗줄인 거예요. 예. 그렇다고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돈도 많아 많기는. 네. 부동산에서 그렇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 없는 거죠. 전쟁을 하는 게. 전쟁을 하면 군수산업체 일단 돈 벌죠. 네.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먹으면 금융산업이 또 들어가서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제국주의라는 거죠. 제국주의죠.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사실 그렇죠. 제국주의라는 게 금융과 이 전쟁 이게 두 개가 결합된 거니까. 총과 달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걸로 먹고 그러네. 사는. 그러니까 둘이서 아주 쌈쌈이해서 막 세계를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트럼프는 관심 없어. 그건 모르겠고 난 땅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내 땅도 없는데. 건물만 지으면 돼. 네. 그 트럼프는 북쪽과 회담할 때도 원산에 트럼프 타워 짓고 싶어가지고. 네. 거기 경치 엄청 좋던데. 네. 거기다 자기 트럼프 타워 지금 돈 좀 벌 것 같으니까. 네. 그거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거 관심 없는 거예요. 한참 그 원산 갈마 그 네. 해안 그 뭐 관광지구 만들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때. 네네네 그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계 군사기지를 뭐 1000여 개 가까이 늘어놓고 750개인가 뭐 그렇다는데 전 세계 네네네. 기지가 미군 기지가 늘어놓고 거기다 돈 갖다 처바르면서 네. 해면만 뭐 미국한테 좋은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예. 물론 이제 군수 자본과 금융 자본 좋아하겠지만 자기는 아니잖아. 지가 좋은 게 없군요. 자기는 좋을 게 없는 거야. 그런 면에서 좀 미국 정치 이단화가 많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계속 국내 정치나 잘하자. 네. 뭐 이제 보니까 패권을 유지할 힘도 없구만 니네가. 네네.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냐. 아. 그냥 들어와서 우리 일만 하자. 네. 라는 쪽이에요. 다만 트럼프도 유대계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지배하는 유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서는 딴소리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 트럼프가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미국 대사관을 네.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그 예루살렘으로 막 옮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아랍에서 사위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 사위가.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원은 하려고 하죠. 아,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제 나와라. 그러니까 뭐 쥐가 당선되면 바로 그냥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버리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젤렌스키 네. 너 죽어 이러겠죠 뭐. 아, 그래서 트럼프 세력 하나가 있고 이렇게 예. 아직도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강경 네오콘 세력이 있습니다. 예. 지금 중동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지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모가 집단 네. 군함들이 모였다 그래요. 네, 네. 미국과 EU 쪽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중동에서 지금 미국이 확정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 한편에서는 이렇게 모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우크라이나도 어떻게든 더 해보자. 또 여기 중동에서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네. 한반도에서도 북과 한번 붙어보자. 네. 지금도 사실 한반도도 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계속 뭐 항공모함 네. 들어오고 B-50인가 이거 폭격기 굉장히 위험한 거던데 네. 처음으로 한국 땅에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초죠. 네, 최초. 그다음 지금 뭐 또 비질런트 비질런트 에이트가 뭐더라? 공군 디펜스, 훈련. 비질런트 네. 디펜스더라고요. 작년에는 그 비질런트 스톰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태원 참사 있자마자 이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노래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도 훈련을 하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한반도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 세력이 바이든 세력이에요. 참, 진짜. 바이든하고 그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블링컨이라든가 블링컨. 뭐 눌런드라든가 이런 네. 인간들이 대표적인 매파라고 그러죠. 매파예요, 선생님이. 매파.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모험을 계속 하는 중이고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나오자 하는 네, 쪽인 거죠. 네. 공화당에도 군수자본과 관련인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사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군수자본 대변한다. 그리고 거기가 대체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IT와 금융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 좀 네, 많고. 네,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은 어떤 정당이든 다 자본가를 대변해요. 네. 근데 부동산업자 대변한 정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 이단한 거죠. 네. 군수산업을 전통적으로 대변했던 공화당에 네. 부동산업자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땅 장사꾼이 땅 장사꾼이 들어갔군요. 들어간 땅꾼이. 거예요. 예. 네. 얘는 모든 것을 그냥 그 기준으로 보는 장사하는데 도움되나 안 되나 예. 이런 쪽으로 보는 사람인데 뭐 지금 바이든도 지금 보니까는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원래 이제 민주당의 대처를 약간 좀 전쟁보다는 평화를 좀 원하는 척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동이 완전히 좀 쑥대밭이 돼버리니까 네. 그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그래 바이든이. 그럴 수밖에 없죠. 어. 미국에 이슬람 인구가 많은데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이 우크라이나 전하고 좀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예. 우크라이나 전은 좀 복잡해요. 역사 같은 건 잘 모르고 사람들이. 네네.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알려진 것도 아니고 잠깐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속이기가 쉬워요. 거기는 그러니까 러시아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죠. 네네. 시민단체들 속이기가 내에서도. 쉬워요. 네네. 그러니까 네오나치들이 설치고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근데- 나치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쉽게 하면 여론 조작이 가능한. 말이에요. 쉽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역사 너무 길어. 네. 1947년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학살과 전쟁 범죄, 네.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예. 거기에다가 무슬림 계열은 속겠어요? 음. 안 속죠. 전 세계 무슬림 인구 얼마나 많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론전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했는데 안 먹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이든이 병원 폭격을 뭐 하마스가 했다? 네네네. 이래서 웃음거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바이든 진짜. 저 영업탱이가 드디어 치매 걸렸나? 네. 미쳤나? 더 화가 나는 거지 무슬림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군요. 이게 적당한 거를 마사지를 해야지 이게 속을 만한 거를. 거의 뭐 윤석열급이었죠. 우크라이나는 괜찮은데 날리면급이에요 이거는 진짜. 날리면급이죠, 진짜. 그런 여론이 나오자 전 세계에서 조롱하고 웃음거리가 네, 되거든요. 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드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군요. 이제 이스라엘 반미 네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예, 예. 저 미친 늙은이가 네. 어디까지 하려고 저러나. 네. 이 미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계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의 극우파들은 좋아하지만 이 랍비를 중심으로 한 좀 정통 유대 쪽 사람들은 네네. 싫어한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네, 네. 이스라엘 내에서 다 지금 그 네. 네타냐후의 이거를 또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또 강경파 내에서도 또 네타냐후와 군부가 또 다르다고 그래요. 네네네. 네타냐후는 군부가 봤을 때는 너무 협상파고 그렇죠. 군부들은 빨리 그냥 지금 가다지고 그냥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약간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의아한 게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평화 애호 세력들이 있다는 거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또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 네타냐후 전에 라빈 총리인가 그랬죠. 네네, 총살당한. 라빈 총리 암살당한 이유가 네네. 팔레스타인하고 평화협정을 했죠. 추구하고 오슬로 협정 지키고 네네. 자치를 보장하려고 하다 죽은 거예요. 네. 누가 죽였냐? 네타냐후가 이끄는 극우 세력한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내부에 알력이 있다는 게 드러났죠. 네, 그러네요. 네. 그것만 봐도. 저는 그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좀 이번에 약간 좀 연상이 되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김남주 시인의 평전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주항쟁 얘기가 네. 이제 떠오른 거예요. 네. 광주항쟁 당시에 부산에 항공모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었죠. 미국에. 네. 그래서 그 시민군들이 야 이제 우리 살았다고. 만세 부르고 그랬죠. 미국이 이제 드디어 우리를 구해준다고. 도와주러 왔다. 알고 봤더니 미국이 이게 전도만 보내서는 불안하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뒷배를 봐줄 테니까 마음껏 죽여. 라고 사실은 들어온 거라는 거는 이제 그럼요. 딱 선생님 세대군요. 네. 대학생들이 그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반미 항쟁을 시작한 거죠. 항쟁이 시작됐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이 항공모함을 딱 이스라엘 앞에다 대놓고 네. 가자 마음껏 죽여. 네. 뭐 이러는 거 아닌가? 똑같습니다. 이 항공모함이 80년 광주하고 부산에 똑같은 들어왔던 거죠. 항공모함 이게 딱 이 비교가 연상이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당시에 시민군들이 항공모함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에서 네네. 만세 부르고 막 미국이 우리 그러니까. 도와주러 왔다 그랬을 네, 때 이제 우리 살았다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네네. 미국을 겪었던 아. 과거에 해방 직후에 예. 분들이 아니라고 우리 죽이러 온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저는 어디서 봤거든요. 그 그렇군요. 자료를.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아시는구나. 우리 역사를 야. 어떻게 이 역사가 꾸려져 왔는지 그리고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전쟁 당시를 또 겪었으니까 네. 온갖 그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아녀자들을 여성들을 다 겁탈하고. 사실 미국만 아니었으면 한반도의 분단이니 이런 끔찍한 동족 상잔이니 네, 인기혼이 네, 이런 네.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때문에 생긴 문제고 그 이후로도 계속 사실은 미국은 자기 이익을 추구해 왔는데 네. 그 정체를 아는 분들은 그 당시에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아니라고. 네, 네. 큰일 났다고. 음.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전두환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만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진압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들어온 거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진압이 실패해서 수습하려고. 광주의 시민군이 개헌군을 이겼다, 무찔렀다. 네네네. 그리고 그 봉기가 전역으로 확장될 아. 조짐을 보인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폭격했겠죠. 폭격. 그럼요.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이 싹 쓸어버렸잖아요. 핵을 투여하려고 그랬죠 그때도. 그렇습니다. 네. 전국을 다니면서 다 양민까지 다 죽이거든요, 거의. 민간인 학살을. 어마어마한 민간인 학살을 했는데요. 예, 예. 광주 때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까지 안 가서 이제 그 미국이 참전을 안 한 거지. 폭격을 했을 수 있다. 어유 끔찍하네요. 지금도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겁만 주려고 갔겠습니까? 가져지고 죽여라. 이스라엘 네. 힘내라. 이러려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항공모함, 뭐 군함 네, 이런 것들 네, 갖다 네. 놨겠어요? 아닙니다. 여차하면 자기들이 직접 들어갈 생각인 거예요. 예. 가져지고 폭격만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어요. 아하. 그럼 어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동전이 확전될 네, 가능성이 네, 네.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점점. 그것에 대해서 헤즈볼라라든가 이란이 참전할 가능성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이럴 네, 경우 이집트도 있고. 자기들이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역대 최대급 세력을 그 지중해 끌어모은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지도가 도는데요. 그레이트 이스라엘. 네. 저도 이 표현을 그 이혜영 교수님 그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대 이스라엘. 네. 이게 마치 이제 그레이트 킹덤처럼 영국이 다 그 통합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식민지를 만들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네. 이란, 시리아, 이집트까지 다 먹는 네. 그 중동을 전체를 먹는. 그게 그레이트 이스라엘. 네, 그게 시오니스트들의 꿈이죠. 네. 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항공모함이 그거를 지원하는.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최소한 그 정신적 지지를 위해서만 간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 제가 오늘 굉장히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그 G7에서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데 일본은 빠졌답니다. 네. 야, 진짜 일본은 진짜 간사해요. 아니, 얘네들이. 간사하면서도 사실 윤석열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정치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아주 간사하고 제가 또 본 기사 중에 재미난 것은 호주가 몇 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을 미국이 압력을 가했는데 네. 호주가 우리는 불가능하네. 네. 미안해. 니들이랑 오커스도 하고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에 28 전쟁에 대한 휴전 그 유엔의 그 결의안에 기권을 또 했더라고요. 네. 미국이 기권하라고 했겠죠. 네.